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용히 변하고 마음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익숙했던 감각이 낯설어지고 사소한 불편이 커다란 걱정으로 번집니다. 그 걱정이 수치심으로 굳어지면 대화는 줄고 오해는 늘어납니다. 서로를 아끼면서도 말을 아끼게 되고 침묵이 관계의 거리를 조금씩 벌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불편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마음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제대로 알고 돌보면 충분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차분히 시작하겠습니다. 많이들 물으십니다. 모양이나 색이 달라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습니다. 외음부의 모양과 색은 사람마다 크게 다르고 대부분 정상 범주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양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불안은 놓고 필요한 지식만 단정하게 챙기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안전한 관리법을 쉽고 짧게 정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고 신호를 분명히 짚겠습니다. 더불어 부부가 무리 없이 이야기 나누는 대화법까지 차근차근 안내하겠습니다. 걱정에서 공감으로, 공감에서 희망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파트 1. 다양성 정상을 이해하면 수치심이 줄어듭니다. 몸은 서로 다르게 태어나고 다르게 나이 듭니다. 겉모습의 차이는 병이 아니라 개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외음부의 형태가 대칭일 수도 있고 비대칭일 수도 있으며 주름이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색도 연해질 때가 있고 짙어질 때가 있는데 이는 일생을 통과하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입니다. 타고난 유전적 특성과 생활 습관, 체중과 호르몬이 어우러져 각자의 모습을 만듭니다. 누군가는 매끈하게 접힌 모양을 가지고 누군가는 부드러운 겹이 여러 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모습도 혼자만의 특이한 예외가 아니라 흔하게 관찰되는 정상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바라볼 때 비교보다 관찰이 먼저여야 합니다. 비교는 수치심을 키우고 관찰은 안도감을 키웁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안도감을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나이가 더해지면 호르몬의 흐름이 느려지고 피부의 수분과 탄력이 줄어듭니다. 이때 색이 조금 더 짙어지거나 건조감이 잦아지는 현상은 매우 흔합니다. 폐경을 전후에 점막의 두께가 얇아지면 민감함이 커지고 마찰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병을 의미한다기보다 몸이 나이 들며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에 가깝습니다. 다만 건조감이 계속 불편을 만든다면 도와줄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수분을 보충하고 자극을 줄이며 필요할 때 전문의와 상의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변화를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이해가 쌓이면 불필요한 수치심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사라진 자리에는 내 몸을 존중하는 평온함이 들어옵니다. 그 평온함이 관계의 대화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겉모습의 차이는 기능의 차이를 뜻하지 않습니다. 대칭과 비대칭은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다양성의 언어입니다. 주름이 많다고 해서 위생이 나쁜 것도 아니며 주름이 적다고 해서 더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이 있는지, 가려움이 오래 가는지, 분비물의 냄새가 갑자기 달라졌는지 같은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은 외형보다 훨씬 믿을 만한 건강의 지표입니다. 신호를 정확히 읽는 습관이 수치심을 이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몸은 늘 말을 건네고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듣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듣는 법을 익히면 불안은 줄고 선택은 또렷해집니다. 또렷한 선택은 일상의 편안함으로 이어집니다. 편안함은 곧 삶의 리듬을 되찾는 힘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지영 여사는 59살입니다. 어느 날 색이 어두워졌다는 생각이 들자 혼자서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비교 사진을 찾아보며 스스로를 낮추다가 결국 거울 앞에 서는 것조차 불편해졌습니다. 상담을 통해 폐경 무렵에 나타나는 일반적 변화를 설명드리자 표정이 눈에 띄게 풀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말 아침에 짧은 점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불편이나 통증이 있는지, 가려움이 이어지는지, 분비물의 냄새가 달라졌는지만 간단히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반복되자 걱정은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뒤에는 몸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여유가 돌아왔습니다. 여유가 돌아오니 배우자와의 대화도 한층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해가 수치심을 밀어낸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자기 확인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샤워 후 거울이나 손거울을 이용해 외음부의 피부 상태와 불편감의 유무를 살펴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하고 불편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기록합니다. 기록에는 날짜를 글자로 적고 느낌을 몇 마디로 남기면 됩니다. 가렵다, 따갑다, 평소와 비슷하다 같은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기록은 다음번의 상태와 비교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생기면 불필요한 상상은 줄고 실제 변화만 또렷이 보입니다. 또렷이 보이면 걱정은 줄고 대처는 빨라집니다. 빠른 대처는 병원에 가야 할 때를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놓치지 않는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거울 앞에서는 친절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장점만 보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뜻입니다. 내 몸의 고유한 모양을 인정하는 태도는 위생관리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조급함이 줄면 과도한 세정이나 자극적인 제품 사용을 피하게 됩니다. 피부가 보내는 작은 따가움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외형의 차이를 이유로 스스로를 비난하는 마음은 점차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동안 자존감은 조용히 회복됩니다. 회복된 자존감은 관계의 대화에서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자신감은 안전한 경계를 세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모든 흐름이 결국 생활의 편안함을 단단히 지켜줍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처럼 다양한 실루엣이 조용히 펼쳐집니다. 같은 사람은 없고 같은 모양도 없습니다. 어떤 이미지는 부드럽게 접히고 어떤 이미지는 겹이 풍성합니다. 어떤 색은 연하고 어떤 색은 깊습니다. 이 모자이크는 정상 범주의 넓이를 시각으로 보여줍니다. 보폭이 다른 걸음처럼 겉모습도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스펙트럼을 이해하면 비교의 자리는 관찰에 내어줍니다. 관찰은 정보를 낳고 정보는 마음의 안정을 낳습니다. 안정은 몸을 돌보는 작은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실천은 내일을 가볍게 만듭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민수님의 배우자는 64살입니다. 배우자는 비대칭이 눈에 거슬린다며 속옷 고르기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김민수님은 함께 손거울을 들고 한 달에 한 번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불편이 없는 날에는 괜찮다고 말해주고 건조한 날에는 보습을 도와주었습니다. 둘은 작은 수첩에 느낌을 한 줄씩 적었습니다. 반복해서 평온하다는 기록이 쌓이자 배우자는 거울 앞에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비대칭을 문제로 보는 시선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뒤에는 편안함이 들어섰고 편안함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불러왔습니다. 대화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해는 함께 걷는 일상의 보폭을 맞추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샤워 후 짧은 점검, 한 달에 한 번의 기록, 불편 신호에 대한 차분한 관찰이면 충분합니다. 내 몸의 언어를 천천히 익히는 마음으로 거울을 들어 올려보십시오. 오늘 처음 본 듯 낯설다면 더 잘하신 겁니다. 낯설은 호기심을 만들고 호기심은 배움을 이끕니다. 배움은 불안을 줄이고 선택을 명확하게 합니다. 명확한 선택은 몸에 친절한 습관을 남깁니다. 그 습관은 내일의 편안함을 약속합니다. 편안함이 커지면 수치심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잘못된 세정 습관이 왜 문제인지 30초 만에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파트 2. 올바른 위생관리, 과한 세정이 문제입니다. 몸을 깨끗이 유지하려는 마음은 선하지만 과한 세정은 오히려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외음부의 피부와 점막은 스스로 약산성의 보호막을 만들어 나쁜 균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유지합니다. 여기에 향이 강한 비누나 살균을 표방한 세정제를 자주 쓰면 그 섬세한 막이 쉽게 손상됩니다. 보호막이 무너지면 착한 균의 비율이 줄고 가려움과 따가움, 냄새 변화 같은 불편이 늘어납니다. 강한 물줄기로 안쪽을 씻어내는 습관도 동일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깔끔함을 바란 행동이 역설적으로 불편을 키우는 셈입니다. 그러니 위생은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라는 관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피부가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존중하는 부드러운 관리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그 균형을 지키는 간단한 방법을 차분히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한 세정 대신 가벼운 관리가 답입니다. 외음부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점막 표면의 미세한 산성 환경과 공존하는 유익균이 일종의 방어 울타리를 세워줍니다. 알칼리성 비누와 거친 때밀이는 이 울타리를 허물어버리는 대표적 습관입니다. 향이 진한 제품은 기분은 좋게 만들 수 있지만 민감한 부위에는 자극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샤워기 물살을 안쪽으로 직접 쏘는 행동도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고 방어막을 약화합니다. 일시적으로 개운한 느낌이 들어도 곧바로 건조감과 자극감이 찾아오곤 합니다. 반복되면 가려움이 길어지고 긁음은 미세한 상처를 남겨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러니 더 세게, 더 자주가 아니라 덜 자극적으로, 덜 자주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는 간단합니다. 보호막은 지키고 오염은 부드럽게 덜어내면 충분합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샤워할 때 미지근한 물로 외음부의 바깥쪽만 가볍게 씻습니다. 안쪽까지 손이나 물줄기를 들이대는 행동은 피하고 거품이 닿았을 때는 즉시 물로 충분히 헹궈냅니다. 샤워가 끝나면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완전히 말려줍니다. 습기가 남지 않도록 통풍이 되는 속옷과 옷차림을 선택합니다. 하루 중 땀이 많이 났다면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좌욕이나 청결제는 증상이 있을 때 짧게, 의료진 안내에 맞춰 제한적으로만 고려합니다. 일상에서는 물과 건조, 통풍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루틴이 보호막을 회복시키고 불편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부드럽게, 짧게, 외부만이 핵심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숙 여사는 62살입니다. 잦은 가려움 때문에 향 좋은 비누로 여러 번 씻고 샤워기 물살을 안쪽으로 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잠시 개운했지만 금세 따갑고 건조해져 다시 씻기를 반복했습니다. 상담 후 미지근한 물로 외부만 가볍게 씻고 샤워 뒤 충분히 말리는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속옷은 면 소재로 바꾸고 꽉 끼는 바지를 쉬는 날에는 피했습니다. 일상에서 땀이 날 때는 가볍게 갈아입도록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남짓 지나자 가려움이 뚜렷이 줄고 냄새 변화도 차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씻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줄어들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균형을 지키는 관리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체감한 사례였습니다. 과한 세정의 고리를 끊자 불편의 고리도 함께 끊어졌습니다. 건조를 줄이는 건조 습관이 위생과 같은 무게로 중요합니다. 샤워 후에는 타월로 꾹 문지르지 말고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합니다.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속옷을 입으면 습기가 고여 불편을 부릅니다. 속옷은 면 소재가 기본이고 허리와 허벅지를 과도하게 조이지 않는 제품이 좋습니다. 세탁세제는 향이 강하지 않고 잔여물이 적게 남는 제품을 고릅니다. 무향 또는 약한 향의 제품이 더 안전합니다. 일상에서 땀이 많이 나는 날에는 추가 속옷을 가볍게 챙겨두면 좋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날에는 통풍이 되는 옷차림을 선택합니다. 이런 선택들이 모여 습기와 마찰을 줄이고 보호막이 편안히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건조와 통풍은 위생의 한 축입니다. 제품을 꼭 써야 한다면 기준을 분명히 세우면 좋습니다. 외음부 전용으로 표기된 순한 제품을 드물게 소량으로 외부에만 사용합니다. 살균을 강조하거나 강한 산성분, 표백을 암시하는 제품은 피합니다. 각종 기구를 사용한 안쪽 세정은 권하지 않습니다. 냄새를 숨기기 위해 향을 덮는 방식은 원인을 가릴 뿐 해결이 아닙니다. 냄새가 새롭게 강해졌거나 분비물의 양과 색이 변했다면 제품을 늘리기보다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료진과 상의해 짧은 기간 보조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한편 일상 관리는 물과 건조, 통풍으로 충분하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다음 안내도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을 함께 쌓아가면 실천은 오래갑니다. 정리하자면 외음부는 스스로 지키는 힘이 있으니 우리는 방해지만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과한 세정 대신 부드러운 물 세정, 안쪽 세척 대신 외부만 관리, 촉촉함이 아닌 완전 건조와 통풍이 핵심입니다. 면 속옷과 여유 있는 옷차림은 하루 내내 편안함을 지켜줍니다. 향이 강한 제품과 거친 마찰은 피하고 새로운 냄새나 분비 변화가 나타나면 원인을 차분히 살핍니다. 이 기본을 지키면 가려움과 따가움, 냄새 걱정은 놀랄 만큼 줄어듭니다. 균형을 회복하면 마음의 조급함도 가라앉습니다. 편안함이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따라옵니다. 자신감은 관계의 대화를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다음 안내에서는 불편을 더 줄이는 생활의 작은 도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건조와 통증을 줄이는 간단한 도움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본문 파트 3. 건조감 통증 관리. 나이에 맞는 똑똑한 선택. 나이가 들면 몸은 조용히 속도를 낮추고 점막은 수분을 아껴 쓰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건조감과 따가움 관계 중 통증으로 나타나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폐경을 전후한 시기의 건조와 민감함은 매우 흔하며 대부분 생활 습관을 조정하면 충분히 완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숨기지 않고 몸의 신호를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불편을 인정하면 해결의 문이 열리고 해결의 문이 열리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오늘은 관계 전 준비와 일상 보습, 골반저 근육 관리라는 세 갈래의 길을 차분히 안내하겠습니다. 세 길은 서로 보완하며 같은 목적지로 데려다 줍니다. 목적지는 통증의 완화와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몸을 탓하지 않고 돕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똑똑한 선택입니다. 점막이 얇아지는 과정은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찾아오며 산성 균형도 조금씩 흔들립니다. 균형이 흔들리면 마찰에 민감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따끔거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타이트한 합성 섬유, 잦은 향 제품 사용, 뜨거운 물로 오래 씻는 습관은 건조를 더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과 낮은 수분 섭취도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요소를 줄이면 불편은 눈에 띄게 가벼워질 때가 많습니다. 관계를 계획하는 날에는 준비가 치료의 절반입니다. 준비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물기 같은 윤활의 도움을 먼저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 한 가지 변화가 통증의 곡선을 완만하게 낮춰줍니다. 관계 전에는 수용성 윤활제를 소량 사용해 마찰을 줄입니다. 수용성 제품은 세척이 쉽고 콘돔과의 궁합이 좋아 일상에서 안전하게 쓰기 편합니다. 실리콘계 제품은 지속 시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으나 씻어내려면 시간이 더 들고 일부 직물에 남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피부 반응과 상황의 편의성, 그리고 두 사람이 느끼는 안정감입니다. 일상 보습은 외음부 전용의 순한 크림을 얇게 바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안쪽까지 넣거나 자극 성분이 강한 제품은 피합니다. 화면에는 수용성과 실리콘계의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표가 잠시 지나갑니다. 장점과 주의점을 짧게 비교해 이해를 돕습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관계 전에는 수용성으로 부드럽게, 일상에서는 외부 보습으로 차분하게입니다. 작은 준비가 긴 안도를 만듭니다. 골반저 근육을 단련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민감한 부위의 불편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숨을 고르고 배와 엉덩이를 힘주지 않은 채 바닥을 안쪽으로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수축하는 것입니다. 수축은 10초, 이완도 10초 유지하며 연달아 10회 이어갑니다. 하루에 2세트 내지 3세트를 권합니다. 급하게 많이 하기보다 꾸준히 정확하게가 핵심입니다. 어깨와 턱에 힘이 들어가면 금세 피로해지니 호흡을 길게 하며 부드럽게 진행합니다. 소변 줄기를 억지로 끊는 동작을 습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 방식은 방광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알람을 두고 같은 자리에서 실천하면 유지가 쉽습니다. 근육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반응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은정 여사는 62살입니다. 건조감 때문에 관계가 두려워져 피하는 날이 잦아졌고 남편과의 대화도 자꾸 짧아졌습니다. 상담 뒤에 관계 전 수용성 윤활제를 손끝에 콩알만큼 덜어 바르고 외음부 전용 크림으로 샤워 뒤 보습을 얇게 유지했습니다. 골반저 루틴은 저녁 식사 뒤에 10초 수축과 10초 이완을 10회, 하루 2세트로 시작했습니다. 타이트한 팬츠를 쉬는 날만 입고 면속옷으로 통풍을 챙겼습니다. 첫 주에는 간지러움이 줄었고 둘째 주부터는 따가움이 짧아졌습니다. 셋째 주에는 관계를 다시 시도했고 통증이 뚜렷이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준비를 함께하는 과정이 대화를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최은정 여사는 말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줄자 마음이 먼저 편안해졌다고요. 편안함이 오니 가까움도 돌아왔다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건조감은 특정 약물과 기저질환의 영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점막이 건조해지고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항우울제와 혈압약, 이뇨제는 점막의 수분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대신 담당 의사와 상의해 조절하거나 대안을 찾습니다. 필요하면 물 섭취와 보습, 윤활제 사용 빈도를 상황에 맞게 조정합니다. 골반저 물리치료나 전문 교육을 잠시 받아 정확한 감각을 익히는 방법도 좋습니다. 근본 원인을 함께 살피면 해결은 더 빨라집니다. 도움을 구하는 일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면 길은 금세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다음 안내까지 함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관찰해야 할 신호를 정리해 둡니다. 관계 전후의 통증이 계속 길어지는지, 보습과 윤활을 해도 따가움이 가라앉지 않는지 살핍니다. 가려움과 자결감이 밤까지 이어지는지,
분비물의 색과 냄새가 평소와 다르게 변했는지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미세한 출혈이 반복되는지, 배뇨시 통증이 생겼는지, 피부에 균열이나 궤양처럼 보이는 상처가 보이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기에 살피면 간단히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편이 길어질수록 생활의 자신감이 먼저 줄어듭니다. 그러니 기록하고 비교하고 필요하면 진료를 받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경고 신호의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2주 이상이면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확인하세요. 본문 파트 4.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 경고 신호 체크. 몸이 보내는 신호는 때로 조용하고 때로는 분명합니다. 불편이 하루 이틀 머물다 사라지면 생활 습관의 조정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호는 시간을 두고 더 또렷해지며 일상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는 혼자 참기보다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을 알면 불안은 줄고 결정은 쉬워집니다. 기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낯선 변화가 오래가거나 점점 심해지면 움직이면 됩니다. 몸을 탓하기보다 신호를 존중하는 태도가 먼저입니다. 존중은 지연보다 빠른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빠른 선택이 합병증을 막고 마음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냄새의 변화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평소와 다른 강한 악취가 지속되면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려움이나 자결감이 며칠을 넘겨 이어지면 피부의 방어막이 흔들렸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분비물의 양이 갑자기 늘거나 색이 누렇게 변하고 덩어리가 섞이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처럼 막던 분비물이 점점 탁해지고 거품이나 피가 섞이면 검진이 필요합니다. 밤에 잠을 설치게 하는 가려움도 신호의 무게가 큽니다. 낮에는 덜하고 밤에 심해지는 패턴도 흔히 관찰됩니다. 냄새와 가려움, 분비 변화가 함께 나타나면 더 지체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얽혀 원인을 감추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출혈은 더 명확한 신호입니다. 휴지에 묻어나는 미세한 피가 반복되거나 관계 뒤에 붉은색이 보이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겉피부에 균열처럼 보이는 상처나 궤양이 생기고 아픔이 깊어지면 자가 처치는 피해야 합니다. 관계 중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윤활을 충분히 해도 개선이 없으면 평가가 필요합니다. 짧은 기간에 같은 불편이 되풀이되면 반복성 감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열이 동반되거나 배뇨시 통증이 커지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외부만 부드럽게 관리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는 과정은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빨리 끝납니다. 그 빠름이 일상의 리듬을 지켜줍니다. 전주에 사시는 정미화 여사는 68살입니다. 건조감이 길어지자 향이 강한 제품으로 더 자주 씻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개운했지만 곧 가려움이 밤마다 심해져 잠을 설쳤습니다. 분비물이 누렇게 변하고 휴지에 가는 혈흔이 비치자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기록해둔 증상 일지를 들고 병원을 찾았고 검사를 차분히 진행했습니다. 과한 세정으로 방어막이 무너진 뒤 이어진 감염이 원인이었습니다. 치료는 길지 않았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자 가려움과 냄새가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미화 여사는 말했습니다. 기준을 알고 움직였더니 마음이 먼저 편안해졌다고요. 혼자 버티는 시간보다 짧은 진료가 훨씬 가벼웠다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피부를 표백하거나 박피에 가까운 제품을 바르는 행동은 상처와 색소 침착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강한 산 성분이나 소독제를 임의로 쓰는 시도는 점막을 자극해 통증을 키웁니다. 냄새를 가리려고 향이 짙은 제품을 겹겹이 쓰면 원인을 가려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만으로 약을 오래 반복하는 자가 치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구를 이용한 내부 세정이나 고압수 사용은 권하지 않습니다. 미용 목적의 수술을 급히 결정하는 선택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불편의 원인과 무관한 시술은 오히려 감각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먼저 진단, 그 다음 선택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순서를 지키면 후회할 일이 줄어듭니다. 병원을 찾을 때는 준비가 도움이 됩니다. 언제부터 어떤 불편이 있었는지 날짜를 글자로 적어가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냄새, 색, 통증의 강도처럼 변화를 느낀 순간을 짧게 기록해두면 진단에 큰 단서가 됩니다. 복용 중인 약과 기저질환을 목록으로 가져오면 상호작용을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바꾼 세정 습관이나 사용한 제품도 함께 알려주면 좋습니다. 필요하면 산부인과나 피부과,
비뇨의학과 중주 증상에 맞는 진료과를 안내받으면 됩니다. 검사는 대부분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부끄러움보다 편안함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선택은 이미 회복의 절반을 이룬 것입니다. 남은 절반은 의료진과 함께 천천히 채우면 충분합니다. 화면에는 빨간 깃발 그림 옆에 간단한 문장들이 차례로 떠오릅니다. 평소와 다른 강한 악취가 이어질 때, 낮밤을 가리지 않는 가려움과 자결감이 계속될 때, 분비물의 양과 색이 달라질 때를 확인합니다. 관계 뒤 출혈이 보이거나 휴지에 피가 자주 묻을 때, 균열과 궤양처럼 보이는 상처가 낫지 않을 때도 표시합니다. 윤활과 보습을 충분히 해도 통증이 심해질 때, 같은 불편이 되풀이될 때, 올바른 위생관리에도 호전이 없을 때는 예약을 권합니다. 이 문장들은 겁을 주기 위한 목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눈으로 보고 목소리로 따라 읽으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결정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용기는 우리의 일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다음은 관계를 회복하는 3단계 대화법 90초에 끝냅니다. 본문 파트 5. 부부 대화 회복 3단계 안전 공감 약속. 부부의 대화는 마음이 쉬어가는 방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랜 불평과 오해가 쌓이면 그 방은 금세 굳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단계는 안전입니다. 침실에서는 평가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농담으로 상처를 덮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말의 톤을 낮추고 속도를 늦추면 안정감이 생깁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을 시험대에 올리지 않겠다는 합의가 출발점입니다. 오늘부터는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대하겠다고 정하면 됩니다. 작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안전은 긴 설명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에서 태어납니다. 태도가 바뀌면 긴장보다 신뢰가 먼저 들어옵니다. 둘째 단계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묻고 대답을 끝까지 듣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몸이 어떤지, 어디가 불편한지를 단정 없이 질문합니다. 상대가 말을 꺼내면 설명하거나 고치는 조언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라고 감정의 언어로 확인합니다. 공감은 해결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다독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지나야 해결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 공감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침묵이 생기면 채우려 하지 말고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최고의 경청입니다. 셋째 단계는 약속입니다. 천천히 진행하고 아프면 즉시 멈추고 필요한 준비물을 가까이 두겠다는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준비물에는 수용성 윤활제와 부드러운 수건, 외음부 전용 보습이 있습니다. 관계를 시작하기 전 손을 잡고 오늘의 속도를 함께 정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합의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신호를 주면 긴장이 줄어듭니다.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배려입니다. 배려가 누적되면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자신감이 돌아오면 가까움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약속은 길지 않아도 단단해야 합니다. 단단함은 반복에서 나옵니다. 서울에 사시는 장현우님과 배우자 김서영 여사는 60살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오랜 침묵 끝에 대화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첫날에는 안전 규칙만 정했습니다. 평가 금지, 비교 금지, 농담 금지, 이 세 가지만 종이에 적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서로의 불편을 묻고 들었습니다. 장현우님은 설명하기보다 듣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서영 여사는 말할 수 있으니 덜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천천히 진행하자고 합의하고 손 내밀면 즉시 멈추자는 신호를 정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둘의 방에는 한결 따뜻한 기류가 돌았습니다. 말은 간단할수록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카드를 준비합니다. 이해하고 싶어. 말해줘서 고마워. 지금 속도를 조금만 늦출래. 여기서 멈추자. 내일 다시 하자. 네가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해. 함께해서 든든해 6문장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둡니다. 필요할 때 한 줄만 꺼내 읽어도 공감의 방향이 잡힙니다. 말의 방향이 잡히면 손길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움은 통증보다 앞서고 앞선 부드러움은 불안을 낮춥니다. 낮아진 불안이 신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긴장이 풀리면 편안함이 돌아옵니다. 대화에는 작은 의식이 도움이 됩니다. 샤워 뒤에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몸 상태를 서로에게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오늘은 조금 건조해. 오늘은 편안해. 같은 짧은 보고가 좋습니다. 보고 뒤에는 상대의 말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되짚습니다.
건조하거나 준비물을 챙기자라고 말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의 속도를 정하고 중단 신호를 다시 확인합니다. 신호는 손가락 2번 톡톡 또는 잠깐이라는 짧은 말이어도 괜찮습니다. 합의와 신호는 안전을 키우는 등불입니다. 등불이 켜지면 두려움은 길을 잃습니다. 혹시 사과가 필요하다면 미안해보다 이해하고 싶어가 더 멀리 갑니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이제 알겠어. 라고 말하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말해줘서 고마워. 네가 용기 냈다는 걸 알아. 라는 문장은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해결은 대체로 그 다음에 옵니다. 마음이 다치지 않겠다는 약속이 먼저여야 몸도 이완될 수 있습니다. 이완은 준비와 신호 그리고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길게 완벽하게가 아니라 짧아도 따뜻하게를 목표로 삼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 다음 안내까지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응원은 실천을 오래가게 만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합의, 감정을 확인하는 공감, 속도와 멈춤을 공유하는 약속. 이 세 단계가 대화의 뼈대입니다. 뼈대가 서면 몸의 긴장은 내려앉고 마음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오늘 밤에는 대화 카드에서 한 문장만 골라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내일 밤에는 속도와 신호를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모레 밤에는 준비물을 침대 머리맡에 조용히 올려두면 충분합니다. 작은 합의가 쌓이면 큰 변화가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바로 시작하는 일, 주 루틴을 드립니다. 다음 파트에서 한 주 계획표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본문 파트 6. 일주 실천 루틴 생활 운동 정서. 일주는 길지 않지만 일상을 바꾸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저녁 샤워 뒤에 부드러운 수건으로 두드리듯 물기를 없애고 외음부는 완전히 말려둡니다. 축축함이 남지 않게 잠시 서서 바람을 통하게 한 다음 통풍이 잘 되는 면, 속옷을 입습니다. 향이 강한 바디 제품을 덧바르지 말고 외음부 전용의 순한 보습만 얇게 바릅니다. 잠들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정도 마시고 밤새의 갈증을 줄입니다. 낮 동안 땀을 많이 흘린 날이면 속옷을 한번 갈아입어 습기를 줄입니다. 세탁할 때는 잔여물이 적은 세제를 적정량만 사용해 피부 자극을 줄입니다. 집안에서는 허리를 죄지 않는 편안한 옷을 고르고 오랜 시간 앉아 있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공기를 한번 갈아줍니다. 이 작은 생활 루틴이 일주의 바탕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몸은 부드러운 움직임을 좋아합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의 느린 걸음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세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하고 내리막보다 평지를 천천히 걷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천천히 체중을 실어보며 보폭을 짧게 유지합니다. 걷기 전후로 가벼운 종아리 스트레칭을 더하면 순환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골반저 루틴은 저녁 시간에 자리를 정해 꾸준히 이어갑니다. 배와 엉덩이에 힘을 주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살짝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수축합니다. 수축은 10초, 이완도 10초, 연달아 10회를 목표로 하고 하루 2세트를 차분히 지켜봅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횟수보다 정확도를 우선합니다. 익숙해지면 세트 수를 서서히 늘리되 무리는 피하고 호흡을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의식은 간단할수록 오래갑니다. 잠들기 전 침대 머리맡에서 스스로에게 감사한 문장을 소리내어 말합니다. 오늘 내 몸이 해낸 일을 하나만 고르고 그 자금을 소중히 인정합니다. 이어서 파트너에게 칭찬 한 문장을 전합니다. 말이 어려우면 메모라도 좋고 짧은 쪽지도 괜찮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고마워처럼 구체적인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이 두 문장이 습관이 되면 다음 날의 대화는 자연스레 부드러워집니다. 감정의 온도가 낮아지고 몸의 긴장도 함께 내려갑니다. 마음이 이완되면 통증의 곡선도 완만해집니다. 이렇게 정서의 루틴이 생활과 운동 루틴을 단단히 받쳐줍니다. 일주 계획은 단순해야 실천이 오래 갑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을 걷기와 케겔의 집중일로 정합니다. 나머지 날에는 가벼운 걷기만 하거나 호흡에 집중하는 짧은 휴식으로 근육의 피로를 달랩니다. 매일 밤에는 생활 루틴을 동일 순서로 반복해 몸이 기억하게 합니다. 샤워 완전 건조, 면 속옷, 외음부 보습, 미지근한 물 한 컵 감사 한 문장, 칭찬 한 문장. 이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는 날에도 이 순서를 최소한의 형태로 지켜봅니다. 순서가 무너지지 않으면 리듬이 유지됩니다. 리듬이 유지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작은 성공을 체크로 남기면 동기부여가 새롭게 생깁니다. 성공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체크리스트는 눈에 보이는 약속입니다. 벽이나 냉장고에 일주표를 붙이고 7일의 칸을 만들고 하루가 끝날 때 간단한 표시를 남깁니다. 표시의 기준은 실천 유무를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걷기, 케겔, 생활 루틴, 정서 루틴의 4줄을 세워 각 줄에 동그라미를 하나씩 그립니다. 목표는 일주에 3회 이상을 꾸준히 채우는 것입니다. 못한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연속으로 하지 못했으면 다음날 한 칸만 다시 채우면 됩니다. 빈칸이 남아도 자책하지 말고 실천한 칸을 눈으로 칭찬합니다. 시각은 감정보다 먼저 동기를 깨웁니다. 체크는 작은 축하이고 그 작은 축하가 변화를 길게 이어줍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주간 체크표를 담은 인쇄용 자료를 제안드립니다. 한 장에 한 주가 들어가고 달마다 첫 장에는 목표 문장을 적을 수 있는 빈칸을 마련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같은 짧은 표어를 적어두면 좋습니다. 뒷면에는 케겔 루틴의 핵심 포인트를 도식으로 정리해 자세를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수용성 윤활제와 보습의 사용 타이밍을 작은 아이콘으로 표시해 헷갈림을 줄입니다. 세탁과 속옷 선택의 기준도 한눈에 볼 수 있게 간단한 표로 묶습니다. 글자는 크게, 대비는 선명하게, 시니어 눈에도 편안한 크기로 구성합니다. 필요하면 가정용 프린터로 뽑아 냉장고에 붙여두고 일요일 저녁마다 새 장으로 갈아 끼웁니다. 준비가 쉬우면 실천은 가벼워집니다. 가벼움은 꾸준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제 일주 루틴을 하루 흐름으로 그려봅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낮에는 물을 자주 나눠 마시며 과한 카페인을 줄입니다. 오후에는 오래 앉아 있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공기를 바꿉니다. 해가 기울 무렵에는 느린 걸음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며 호흡을 길게 합니다. 저녁 샤워 뒤에는 완전 건조, 면 속옷, 외음부 보습의 순서를 지키고 필요하면 준비물을 머리맡에 둡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감사 한 문장과 칭찬 한 문장을 나누고 내일의 속도를 마음속으로 정합니다. 기록장에 오늘의 느낌을 한 줄로 남기고 체크리스트의 칸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동그라미가 쌓이면 자신감이 쌓이고 자신감이 쌓이면 통증은 작아집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10줄로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겉모습의 차이를 병이 아닌 다양성으로 이해했고 깨끗함을 넘어서 균형이 위생의 핵심임을 확인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건조감과 통증은 숨길 일이 아니라 도움 도구로 다룰 문제였고 냄새 변화나 지속되는 가려움 같은 경고 신호는 미루지 말고 진료로 이어가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평가가 없는 안전에서 시작되고 마음을 먼저 듣는 공감으로 깊어지며 속도를 함께 정하는 약속으로 단단해집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천을 더해보세요. 습관은 조용히 쌓이고 몸과 마음은 서서히 편안해집니다. 작은 변화가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치료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